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 힘도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4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혼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남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4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고독사라는 말을 흔치 않게 듣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독사로 인해 사후 처리를 하는 특수 청소업체도 생겼습니다. 유품정리사라는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60대 이상의 나홀로 가구가 전체 인구의 41%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할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박복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자유롭겠다, 편해 보인다 하는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은 고립이고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가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살아있을 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발견이 늦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아프다 죽는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이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지만 누구든 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요양원도 고독사가 두려워 선택하는 답안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가족이 없을 경우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네 사회복지사와도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더 두려워하시고 무섭다고 하십니다.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전긍긍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신 인생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짧고 굵게 살다 갈 거라며 술에 담배에 즐기고 싶은 걸 즐기다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런 사람이 더 길고 가늘게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즐겁게 살기라도 했지만 죄 없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죄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자기 건강 관리에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해야 늙어서 고생 안 합니다. 건강검진 잘하고 평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일상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성실하십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서도 편안히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려면 생전에 고립되어 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도 좋고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단절하며 사는 것은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불상사가 생길 때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공공기관의 연락 서비스라도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 인정 네트워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부담은 훨씬 줄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든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뉴스에는 젊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스스로 고립에 갇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자주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욕심만 많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만히 보고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왜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좋은 시간을 더 함께하지 못했을까? 뒤돌아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세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줄 때도 그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잘해주지 않음을 속상해합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편하다고 선을 넘는 언행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은 지쳐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코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한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일 붙어 다닙니다.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타인이 만족하면 그때서야 편안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할 때 삶은 불안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만 타인에게 묶여버린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도 동물이라 동물적 감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휘두르려는 생각, 얕잡아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내가 그 사람 감정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이다. 킴 컬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로워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친구를 찾고 배우자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주변 사람에게 불평불만이 늡니다. 혼자 밥 챙겨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고약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것, 즉 감정 독립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바쁘게 살면 된다는 등
여러 요소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혼자 잘 사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면 위치가 흔들립니다. 특히 행복의 문제에서는요. 혼자 잘 산다는 것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의미보다 혼자지만 즐겁게 산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무엇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고립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홀로서기가 된 사람입니다. 홀로서기가 연습된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뜻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만 이는 이기주의가 아닌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도 매우 잘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르침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서 80에서 90%는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성질을 품고 있을 때도 적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질없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수도 없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도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바쁘지 않아 보이지만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찾지 않아도 항상 갈 곳이 있다는 사람. 즐겁기만 합니다.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자기 시간을 알차게 보냅니다. 봉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등 형태는 달라도 마음에 성취감을 주고 여기서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좋은 분들의 말씀도 들어봅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 남을 돕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라는 것이 별것이 있을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 순간을 짜증내거나 신세한탄하며 지내지 않고 사는 것도 주어진 삶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지는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짓지 않고 남에게 불편 끼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까지 남의 판단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 자기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 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에 내맡겨 완전히 현존하게 되면 불행한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해야 되는 것 4가지를 꼭 지키셔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